매질의 진동 방향을 찾을 건데 매질은 파동을 따라가지 않죠. 따라가지 않고 제자리에서 위아래로 진동하죠. 그러니까 진동 방향을 찾아라 그러면 위 또는 아래입니다. 그죠? 위 또는 아래 중에 찾아야 돼. 시험 문제야. 위 또는 아래 중에 찾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찾는 거냐? 봐봐. 이게 7선으로 되는 게 현재의 파동의 모습이에요. 근데 파동이 이동해 가잖아. 파동이 이동한다는 게 뭐냐면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 점선처럼 이동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또 오른쪽에 이렇게 또 그림을 그려서 이동하게 그릴 수 있겠지. 이렇게 점점 파동이 이동해 가는 거예요. 그럼 봐봐. 현재는 요 실선의 모습인데 잠시 후에는 점선으로 바뀔 거 아니야? 네. 그럴 때 문제입니다. 여기를 A점이라고 할 때 현재 A라는 매질은 봐봐. A라는 매질. 자기가 A라는 매질인데 얘가 파동을 옆으로 전달할 거 아니야? 매질은 파동을 옆으로 전달해줘. 하지만 자기는 어디로 진동해? 위아래로 진동할 거 아니야? 그 다음 모습을 쫙 그린 다음에 아래로 여기로 내려올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이 A라는 점의 이동 방향은 아래 방향입니다. 라고 찾아주면 됩니다. 자, B는 어느 방향이겠어? B는 그림 그리면 윗방향입니다. C는 또 아래 방향입니다. 라고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 현재 파동이 잠시 시간이 지났을 때 그 매질이 어느 방향으로 진동하냐 찾을 때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찾으면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현재 파동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그지? 그때 점을 찍을 거야. 여기를 A점, 여기를 B점, 여기를 C점, 여기를 D점이라 할게요. 각각 A, B, C는 잠시 후에 어느 방향으로 매질이 진동할 겁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잠시 후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마루가 일로 이동할 거 아니야? 돌도 일로 이동할 거 아니야? 마루가 이동할 거 아니야? 점 찍은 다음에 이렇게 마루, 골을 연결해줍니다. 이렇게. 잠시 후의 모습을 그립니다. 그런 다음에 뭐 한다? A라는 점은 일로 내려와야겠네요. 그죠? B라는 점은 일로 올라가야겠네요. C라는 점은 일로 내려와야 될 거고요. D라는 점은 이렇게 올라가야겠죠. 오렌지색으로 맞춰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잠시 후에 매질의 진동 방향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찾아줄 수 있으면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별거 없죠? 자, 그 다음에 소리로 갈게요. 5번입니다. 얘 2개밖에 안 남았어. 거의 끝났어. 자, 45쪽에 소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 소리를 듣고 있네요. 그럼 했던 얘기인데, 뭐야? 아니, 너무 커서? 줄여줄게. 으이! 그때 좀 작아졌네. 어디서? 작아졌어. 짧게 합시다. 자, 요 북을 통 때렸더니 북에서 소리가 발생되고 있어요. 이 소리가 공기라는 매실을 타고 공기를 압축, 팽창, 압축, 팽창, 압축, 팽창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소리는 팽파다, 종파다? 종파죠.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서로 나란하기 때문에 종파입니다. 체크, 종파라고 써있어요. 바로 위에. 종파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들어간다? 귀로 들어가죠? 귀로 들어가서 이 안에 있는 고막을 진동시켜서 소리를 듣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야. 에너지만 전달될 뿐이지 이 공기가 함께 들어가는 건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바람 부는 소리 막 들려야 돼. 말할 때마다 그러진 않겠죠? 자, 그리고 소리의 매질 아까 정리했습니다. 소리의 매질은 매질이 있어야지만 잘 전달이 되고요. 이 내용이야. 매질이 있어야 잘 전달되고 기체, 액체, 고체일 때 다 전달될 수 있는데 어디가 더 빠르다? 고체가 더 빨랐었죠. 고체.
소리 입장에서는 매실을 잘 타고 가야 되는데 고체처럼 듬성듬성하지 않고 이렇게 빽빽하게 모여있으면 더 잘 타고 갈 수 있으니까 더 빠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죠? 어디 갔냐? 위에서 했었죠. 그리고 수중발레, 물속에서도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없다? 들을 수 있다. 그쵸? 그 다음에 기차 소리는 서서 들을 때보다 우리 귀를 철로 또는 땅에다 대고 들으면 기차 소리를 더 빨리 들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소리가 고체를 통해서 더 빨리 전달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진공에서는 소리 들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매실이 없기 때문에 진공에서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 그림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봐봐. 밀폐된 용기에 전화기를 넣어놨어요.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전화기를 넣고 전화를 합니다. 띠리리리 전화를 해요. 자, 공기가 들어있을 때는 소리가 들려요. 밖에까지. 여기를 점점 공기를 빼낸대. 공기를 빼면 점점 소리가 약해지다가 벨소리가 안 들리게 됩니다. 그럼 벨소리가 안 들린 이유는 배터리가 다 돼서 그런가요? 아니죠. 공기가 없어서 소리가 전달되지 않는 거죠. 얘는 계속해서 소리를 발생시키고 있지만 소리가 밖으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럼 비대면이 있어요? 빛은 들리죠. 빛은 보이지. 깜빡깜빡거리는 빛은 보이죠. 비대면은 안 들려요. 귀대면? 귀대도 안 들리지. 매질이 없으니까. 매질이 없으니까 안 들리고 혹시라도 이 실을 따라서 전달된 아주 미세한 게 있다면 약간 들릴 수 있겠죠. 실을 따라서 전달된 어떤 소리가 있다면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저기 좋은 것이요. 됐어요? 질문? 뭐라고 그러죠? 질문이? 좋은 질문이었습니다라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좋아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뭐라 그랬어요? 좋은 실험이요. 좋은 실험이었다 했어? 좋은 질문 실험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소리의 3요소입니다. 자, 소리는 특이하게 3가지 요소를 갖고 있는데, 자, 이거 선생님이 시연을 보여줄게. 소리는 다른 파동과 다르게 높은 소리도 있고요, 낮은 소리도 있습니다. 높낮이가 있다는 얘기야. 괜찮아? 제 목소리 어때? 근데 트름을 먹은 것 같아요. 트름을 먹은 것 같아? 굉장히 이상한 표현이네요. 아무튼 트름을 먹은 것 같다. 낮은 소리와 높은 소리를 함께 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도레미파솔라시 도레미파솔 이렇게 하잖아. 아니야. 샤우팅을 듣게 될 거예요. 그래서 높이가 있다. 높은 소리하고 낮은 소리가 있다는 거야. 자, 봐. 이런 예를 들어볼게. 엄마 목소리가 있고요, 아빠 목소리가 있어요. 두 분이 좀 다르시죠? 다르시지? 그렇죠. 변성기로 인해서 좀 달라졌죠? 중요한 건 누구의 목소리가, 누구의 잔소리가 더 나를 힘들게 하나요? 엄마요. 엄마요? 엄마? 잔소리가 안 하세요? 아빠가 잔소리하네. 네? 아니요. 아빠. 와, 대박. 아무튼 왜 엄마의 소리가 더 이렇게 신경을 거슬리냐면 엄마 소리가 훨씬 에너지가 많아요. 그게 맞지? 맞죠? 근데 아빠 소리는 에너지가 좀 적습니다. 네. 또 다른 예, 쌤이 지금 소리를 이렇게 강의할 때 약간 높은 음으로 하죠. 네. 좀 덜 졸리잖아. 네. 학교 선생님 중에 혹시 낮은 음으로 하시는 선생님 만나본 적 있어? 네. 있어? 졸려. 자,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할게요. 벌써부터 자는 사람 누구야? 뭐 이러면서 막 일어나. 사했습니다. 벌써부터 자고 시작도 안 했는데 왜 이러는 선생님이. 네. 목소리가 낮으면 에너지가 낮기 때문에 뿌려주는 에너지가 별로 없는 거예요. 뿌려주는 에너지가 없으니까 애들이 수학생 여자인데 목소리가 되게 톤이 낮아가지고. 진짜? 톤이 낮은데 처음으로 인대 같은 목소리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높은 음이 에너지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에너지가 많아요. 자, A하고 B를 그릴 건데 누가 에너지가 많은지 한번 맞춰봐. A는 이거랑
이거랑 누가 에너지가 많아 보여? A요. A죠. 너무 큰 힌트를 줬나? 다시 말해서 진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게 에너지가 더 많은 거야. 다시 말해서 도하고 도하고 어떤 차이다? 얘는 진동을 도 많이 하는 거야. 진동을 도 적게 하는 거야. 여기서 바로 소리의 높낮이, 바로 진동하는 횟수가 높낮이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진동수가 작은 소리가 있고 진동수가 큰 소리가 있습니다. 누가 더 높은 음이야? 위아래. 아래가 더 높은 소리. 높은 소리. 오케이? 진동을 많이 할수록 더 에너지가 많고 에너지가 많으니까 더 높은 음이 나는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얘가 0점이야. 원점으로부터 진폭은 둘이 어때? 진폭은 같죠? 진폭은 같은데 진동을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소리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또 소리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소리는 작은 소리도 있고 아주 큰 소리도 있습니다. 그죠? 큰 소리와 작은 소리의 차이점. 그다음에 높낮이 똑같아요. 큰, 작은, 그죠? 에너지가 더 커요, 큰 소리가. 물론 에너지도 많을 겁니다. 큰 소리가. 근데 네. 큰 소리와 작은 소리는 무슨 차이냐면 바로 진폭, 진동폭. 봐봐. 얘하고 얘 중에 얘는 진폭이 작죠? 얘는 진폭이 크죠? 진동수는 어때? 진동수는 둘이. 똑같은. 진동수 똑같아. 같은 음을 내고 있는데, 이 소리야. 같은 음을 내고 있는데, 하나는 큰 소리고, 하나는 작은 소리라는 얘기입니다. 네. 같은 음을 내고 있다고요. 네. 그게 이게요. 같은 음인데, 작은 소리, 큰 소리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같은 음인데, 크고 작을 수 있죠? 그게 뭐가 그걸 결정한다? 체크. 진폭이 큰 소리와 작은 소리를 결정합니다. 헷갈리지 말아야 돼. 크다, 작다라는 의미와 높다, 낮다라는 의미는 다릅니다. 큰 소리, 작은 소리와 높은 소리와 낮은 소리는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낮은 소리지만 클 수 있죠. 네. 낮은 소리지만 베이스가 크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는 파형입니다. 파형. 바로 다른 말로 음색이라고 하는데 눈을 감아보세요. 수인가? 그냥 똑같이 눈 감고 누가 미를 내는지 맞춰봐. 시작. 네? 해보라고. 누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해보라고. 시작. 왜요? 내가 한다. 왜 안 해? 도와줘. 수업 중이야. 싫은데. 그럼 얘랑 선생님이 얘랑 무슨 비슷해가지고. 다시 미 해보자. 여기가 더 저 뭐가 안 맞는데. 시작. 이거 누가 낸 소리예요? 얘요. 이게 똑같은 미를 내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목소리가 다르죠. 그래서 누구 목소리인지 구별할 수 있죠. 다른 말로 리코더로 미를 하는 경우랑 그지? 피아노로 미를 하는 경우랑 이게 피아노 소리인지 리코더 소리인지 알아볼라. 알 수 있죠. 그게 뭐가 다르기 때문이다. 파동의 형태, 파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지금 봐봐. 플루트하고 바이올린인데 지금 진폭이 둘이 똑같아요. 진폭이 여기가 기준점이고 진폭이 이만큼으로 똑같고요. 진동수 똑같아요. 진폭과 진동수가 완벽히 똑같습니다. 그럼 똑같은 소리, 똑같은 높이에 똑같은 크기로 나오고 있잖아. 하지만 어떤 게 플루트 소리고 어떤 게 바이올린 소리인지 구별할 수 있잖아. 그 이유가 파동의 형태가 다르죠. 이 파동의 형태를 가지고 우리는 소리를 구분할 수 있잖아. 그래서 되게 특이한 파동이 바로 소리라는 파동이에요. 높낮이도 있고, 그 다음에 크다 작다도 있고, 맵시도 있습니다. 파형도 있어요. 음색입니다. 세 가지를 이제 소리의 3요소라고 불러줍니다. 자, 개념 확인 퀴즈 좀 풀어볼게요. 개념 확인 퀴즈. 다 풀었어요. 이때 개념 확인 퀴즈 풀어보는 거야.
다시 해보실까요? 알겠습니다. 네. 네. 이해했습니다. 아니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카메라에 숨겼어요. 알겠습니다. 1번 문제 읽어볼게요. 어느 한 점에서 만들어진 진동이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파동이라고 합니다. 파동. 일종의 에너지죠. 자, 매질의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서로 수직이래요. 무슨 파? 팽파죠. 그리고 나란하면 동파입니다. 잘했어요. 물체가 진동하면서 발생한 우리가 주로 공기를 매질로 전달되는 파동을 소리, 이거는 음파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초음파? 아니에요. 아니. 초음파는 초음파도 무시하잖아요. 초음파도 음파에서 그렇죠. 근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을 때 초음파라고 부르십니다. 네. 가청,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가 따로 있거든요. 근데 왜 뼈 같은 거 씹을 때 초음파로 하지 않나요? 뼈 같은 거. 씹을 때. 뼈 찍을 때 초음파가 아니라 엑스레이. 초음파. 음파가 아니라 그냥 빛이야, 빛. 초음파는 애기 아니면 초음파가 뭐할 때 찍는 거예요? 초음파는 뱃속의 영상을 볼 때. 뱃속을 초음파로 진단해서 초음파로. 왜요? 뱃속에 만약 아기가 있어. 아기가 있는데 초음파는 아기가 들을 수 있어, 없어? 아기가 들을 수 없어. 근데 초음파, 음파를 뱃속으로 쏴서 아이를 맞고 튀어나오는 걸 이용해서 영상을 만들어. 초음파를 본다고 말하죠? 초음파. 초음파를 이용해서 뱃속을 또는 우리 몸속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초음파 맞아요.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빛을 이용해서 몸에 사진을 찍는 걸 말하고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4번. 소리의 3요소는 소리의 세기, 소리의 높낮이, 음색, 이 세 가지가 있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파동에 대해서 배워보았고요. 네. 오늘 조금 일찍 끝내주시나요? 그런가요? 그래서 파동의 이제 개념, 우리 문제 푸는 방법은요. 우리 46쪽, 47쪽 쭉 해서 무려 몇 페이지까지 문제 맞죠? 55쪽까지. 자, 이렇게 하는 거야. 문제를 푼다, 첫 번째. 문제를 푼다, 두 번째. 채점을 합니다. 채점을 해요. 뭐 어머니가 해주셔도 되고 자기가 괜찮습니다. 채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틀린 문제가 나오면 틀린 문제를 고쳐요. 고치고 답지를 참고해서 아 이래서 틀렸구나 이런 게 있었네 라고 해서 첫 번째 선생님 강의 외적으로 추가적으로 알게 된 사실이 굉장히 많아요. 문제 풀다가 그것들 같이 해가지고 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된 부분들이 있으면 쌤한테 질문을 다음 시간에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해서 해결을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중등 물리가 끝나면 이제 다른 중등 과정을 다 중1 이내에 중1 끝나기 전에 다 끝낼 거예요. 중등 과정을. 중2 때는 이제 아마 고등 과정을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만 힘냅시다. 고생했습니다. 일찍 맞춰줄게요. 무려 5분. 네, 고생했습니다. 나가도 돼요. 딱 30분에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지금